JTB 등 언론 3사가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군산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익산갑은 이춘석 후보가, 익산을은 조배숙 후보가, 익산시장은 정헌율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시의회 후보자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총선이 끝난 뒤 새만금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해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전북의 한 사립대에서도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리며 액땜 의식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JTB 전주방송과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군산과 익산갑, 익산을, 그리고 익산시장입니다. 군산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후보가 나머지 4명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은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가 39.5%로 24.9%인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격차가 14.6%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새누리당 최용묵 후보 6.3%입니다. 무소속 함은경 후보 9.6, 정의당 조준호 후보 5.1, 모름 또는 무응답 14.5%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관영 42.8, 김윤태 25.6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을 보면 최용묵 5.9, 김윤태 25.6, 김관영 42.6, 조준호 6.3, 함은경 8.9%입니다. 연령별로는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50% 안팎을 보였고 김윤태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35% 안팎의 지지율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후보 지지도와 조금 달랐습니다. 군산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은 더민주가 33.1%로 높고 국민의당 29.4, 새누리당 11.2, 정의당 7.2%였습니다. 군산은 더민주를 탈당한 김관영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더민주의 전략 공천을 받은 김윤태 후보가 뒤쫓고 있습니다. 무소속 함은경 후보와 새누리당 최용묵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한 자릿수에 그친 지지율을 크게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은 현역 국회의원과 전 익산시장 등 5명이 경쟁하는 익산갑의 여론조사 결과를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 11.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43.2%,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29.8%, 1위 이춘석, 2위 이한수 후보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민중연합당 전건희 후보 1.1%, 무소속 황세현 후보 1.7%입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이춘석 후보는 40대, 이한수 후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태도 유보층이 24.7%로 전체 유보층 비율보다 배 가까이 높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의 지지도는 이춘석 후보는 비슷하고 이한수 후보는 조금 올라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줄었습니다. 김영일 후보는 12.3%로 조금 올랐고 전건희, 황세현 두 후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자 이춘석 후보 48.5%, 이한수 후보 26.0%로 두 후보 간 지지도 격차보다 커졌습니다. 김영일 후보는 5.1%, 전건희, 황세현 후보는 각각 0.0%와 0.2%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10.2%, 더불어민주당 36.3%, 국민의당 34.3%, 정의당 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더민주와 2위 국민의당의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입니다. 익산갑은 현역으로 3선에 도전하는 더민주 이춘석 후보, 익산시장을 지낸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춘석 후보가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지만 혼전 양상인 정당 지지도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에는 전직 국회의원 2명이 대결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익산을 선거구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익산을은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 8.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 24.5%,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 46.4%,
조배숙 후보가 한병도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1위입니다. 정의당 권태웅 후보 4.5%, 무소속 김지수, 이석권 후보 각각 0.6%, 2.5%입니다. 연령별 지지도에서 조배숙 후보는 60세 이상, 한병도 후보는 2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30대는 태도 유보층이 30%로 전체 유보층 비율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의 지지도는 1위 조배숙, 2위 한병도 후보 모두 오른 동시에 격차도 커졌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당선 가능성도 한병도 후보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박종길 후보와 권태홍, 김지수, 이석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지지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 36.3%, 더불어민주당 29.6%, 새누리당 9.7% 등의 순입니다. 익산을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선거구 6곳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당 지지도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을은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재기를 노리는 전직 국회의원 2명이 출마해 관심을 모으는 곳입니다. 일단 3선 출신의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 전략 공천을 받아 지역구를 바꾼 더민주 한병도 후보의 추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계속해서 익산시장 후보들의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철 전 시장의 중도하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익산시장 선거에선 국민의당 정원율 후보가 다른 3명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국민의당 정헌율 후보가 46.6%로 23.1%인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격차가 23.5%포인트로 2배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 6.7%, 무소속 김은진 후보 3.7%, 모름 또는 무응답 20%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을 보면 정헌율 48.7%, 강팔문 25.5%, 최행식 6.9%, 김은진 3.7%입니다. 정헌율 후보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아 상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강팔문 후보는 19세부터 29세에서 29.4%를 받아 강세를 보였고,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1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익산시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헌율 후보가 크게 앞서는 가운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강팔문 후보가 뒤쫓고 있습니다. 최행식 후보와 김은진 후보는 모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두 교수가 낮은 지지율을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TBC와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당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익산시장은 조사 규모가 1000명입니다. 유선 전화, 임의 전화번호 걸기에 따른 전화 면접 조사 방식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값 부여와 셀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응답률은 익산 10.1%, 군산 18.3%입니다. 오차 한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익산시장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서주영입니다. JTB 등 언론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JTB 8시 뉴스를 통해 추가로 발표됩니다. 내일은 정읍고창, 남원 임실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안 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JTB가 마련한 전주 을 선거구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새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하원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여당 의원론을 낙후된 전라북도 살리려면 여당 의원 한 명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는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선진 대한민국을
유신시대 이전으로 돌리고 있고 더 나아가 옥새 사건에서 보듯 조선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이런 정권 심판해야 된다.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는 재선 의원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신의 정열을 불태우겠습니다. 재선 의원은 초선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정치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운천 후보는 만년 야당으로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며 최영재 후보를 겨냥했고, 어떻게 일자리를 정말 그래도 10,000개, 20,000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최영재, 장세환 두 야당 후보는 정운천 후보의 1조 원 펀드 조성과 대기업 유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박도 아닌 이른바 문을 닫아가는 친이계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이 돼서 1조 원 펀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대기업은 완전히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죠. 세 후보 모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정운천 후보는 공사화가 되더라도 법제화를 통해 전주 이전을 약속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을 선거구에는 토론에 참석한 세 후보 외에도 무소속 성취도 후보가 삼천 수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거점별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지원과 500조 원 전북 금융타운 조성, 전북권 보훈 요양원 건립 등 5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 전북도당도 총선 정책 발표회를 통해 500조 원 금융도시 건설과 한식과 백제고도 문화 실크로드 조성, 복지 사회적 경제 허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 협회가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잡고 어제 이 단체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투자 절차를 밟지 않아서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삼성 측에서 총선이 끝난 뒤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 삼성은 국무총리실, 전라북도 등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자 절차를 밟지 않아 LH 이전 무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이벤트였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전라북도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삼성의 투자 협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린에너지 투자가 어렵다면 바이오와 복합 레저 산업 투자를 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경기가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이달 초 공문을 보내 5년 전 투자 협약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첨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삼성의 MOU 관련해서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답을 달라. 그리고 있다면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다면은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을 달라. 삼성의 답변은 일주일 뒤 나왔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답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이 시간 끌기만 계속하면서 새만금 투자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삼성의 투자가 새만금 개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삼성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 막걸리를 뿌려 비난이 일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전북의 한 사립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악습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 올라온 원광대 국어교육과 신입생 환영의 모습입니다. 대여섯 명의 학과 선배들이 바닥에 앉아있는 신입생들 머리 위로 막걸리를 뿌리고 있습니다. 3월 초 꽃샘 추위 속에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신입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막걸리를 맞았습니다. 이 행사는 단과대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막걸리 50여 통이 사용됐습니다. 액땜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빠져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신 데다가 여러 죄를 위해서 고사를 위해서 갖춰야 될 모든 예의나 절차가 구성이 전부 다 막걸리를 뿌리는 개강열림굿은 학과 소속감을 높인다는 취지로 아무런 제지 없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원광대 사범대 가운데 국어교육과만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어교육과의 소속감이고 동질감이라는 공감대감을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회 측은 막걸리를 뿌린 행위는 제사의 일부이지 가혹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가 막걸리를 뿌렸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정보이며 페이스북에서 글을 삭제하면 살해하겠다는 것도 학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가혹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임실과 순창, 군산에 이어 김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의 소나무 두 그루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돼 주변 소나무를 제거하고 반경 2km 안에 있는 나무에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 재선충병이 김제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만경읍 화포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 숨은 구조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벽골제 숨은 가운데 하나인 중심걸을 발굴조사한 결과 거대한 나무판과 돌기둥을 끼울 수 있는 하인 방석과 물을 끌어들여 가두는 투수로 물을 내보내는 방수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올해 나머지 수문인 장생거와 경장거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병원이 멀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기 아프세요? 여기요. 아이고, 거기 뒤가 아파. 손으로 노인의 등을 누르며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조심스럽게 침을 넣습니다. 노인은 이내 통증이 사라진 듯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탓에 이미 고질병이 돼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일은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의료기관 워낙 멀고 하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환들이 만성화되는 거죠. 고착화되면서 이제 아무리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호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어르신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해 거동을 못하는 환자는 직접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힘이 들지만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금세 피곤함을 잊습니다. 허리도 구부리고 오시고 되게 아프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한테 이제 침 치료받고 저희가 이제 좀 운동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 해드리고 나서 좀 개선된 모습으로 좀 막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갈 때 저도 기분이 제일 좋죠. 마을 근처에 병원이 없다 보니 아프면 참을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의료 봉사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죠. 이렇게 해준 게 이마에나 혀요. 그냥 놔두면은 걷도 못 올 거요. 그렇게 심하게 아픈 상태에서 참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준 게 많이 그런 게 이렇게 막 오지 않아요. 의료 봉사들은 익산의 97개 농촌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계획입니다. 병원이 멀다 보니 아파도 치료를 받기 힘든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완주 순천 고속도로 오수 2터널에서 25인승 교회버스와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회 버스에 타고 있던 75살 박모 씨와 65살 황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터널 안에 정차해 있던 교회 버스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